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CJ, 삼성 그리고 SK였습니다. 오늘은 아마 SK 관련 자회사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DDR4 가고 DDR5 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SK 하이닉스가 D램 반도체 대표 주자잖아요. 그래서 D램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방향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이 지주회사 자회사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또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SK그룹 중에서도 SK 하이닉스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28일자 IBK 투자증권 리포트와 10월 5일자 이베스트에서 발간된 리포트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앞서서도 SK텔레콤을 한번 다뤘을 때에 SK텔레콤의 분할로 인해서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올랐고, 그리고 SK머티리얼즈와 SK의 합병 소식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SK가 뭔가 부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SK 자회사의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은 이제 통신만 하는 회사로, 존속법인은 사업회사로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를 자회사로 가지고 통신을 주로 하는 사업회사로 남게 되고요. SK스퀘어를 신설법인으로 만들면서 그 자회사로 SK하이닉스 11번가 ADT 캡스, 원스토어 정도의 자회사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배구조 개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이 끝에는 SK, 최정점에 있는 SK와 또 다른 회사들의 합병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추미의 관심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SK그룹의 방향성을 보자면 첨단 소재 부문으로에 대한 투자, 성장, 목표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K그룹 차원에서도 서울대학교에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전고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에 대한 연구 방향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 또 뉴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까지 첨단 소재 부문에 있어서 5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면면을 본다면 배터리와 관련해서 2조 4천억 원, 반도체와 관련해서 2조 7천억 원, 또 하나는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첨단 소재 부문에 있어서의 가치는 약 7조 원인데 2025년까지는 이 첨단 소재 부문에 있어서의 가치를 25조 원 이상으로 목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첨단 소재 부문으로의 방향성은 확고하다. 그 면면으로는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전력 반도체 이 세 가지가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야와 이와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의 방향, 산업의 방향 잡아 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의 분할의 목적을 좀 본다면 결국엔 그동안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통신회사의 자회사로 있었던 ADT 캡스나 11번가나 원스토어,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가치 재평가를 좀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는 끝까지 나오고 있죠. SK와의 합병, SK텔레콤과 SK 합병인지 SK스퀘어와 SK와의 합병인지 앞으로 이 합병을 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상법상 손자회사는 M&A를 할 때에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SK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구도를 조금 바꿔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M&A 할 때에 조금 더 쉬운 그리고 조금 더 활발한 길을 열겠다라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ABT 캡스나 11번가 원스토어 등을 앞으로 IPO 시킴으로써 투자 재원, 실탄 확보에 손쉬운 구조가 마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SK와 SK텔레콤이 합병을 하게 된다면 모자 회사, 손자 회사에 있던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 M&A에 있어서는 중추, 중심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빼놓지 말아야 할 기업이 SK 하이닉스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짚어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사이클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반도체 업황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좀 걸어갈 길이 불투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업황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충분히 저렴하다. 기간적으로는 길게 보자.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보고서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번갈아 가면서 나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도체 D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줄 하향시키는 외국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뒤로 수급을 체크해보고 증권사의 매수 상황을 본다면 그 이후로 외국계 창구에서는 어마어마한 매집이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들어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더 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렇듯이 외국계 매도 보고서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그랬고요. 플랫폼 기업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에서도 있었습니다. 결국 매도 보고서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모두 다 내가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것만 뽑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 매도 보고서를 냈으니까 나도 매도해야지 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수익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작전 리포트를 꾸준히 보시면 그 안에서 내가 뽑아야 할 것들만 뽑아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DDR4 가고 DDR5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램 가격에 대해서 지금껏 논의가 많았습니다. D램 가격 하락합니다. 하향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익이 매출이 줄어듭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D램 가격을 통계를 내는 기준이 PC의 D램 가격입니다. 8기가 또는 16기가의 D램 가격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D램의 수요를 본다라고 한다면 D램의 수요는 서버용이 37%고요. 모바일용이 34%입니다. 그리고 PC용은 13%에 불과한데 그 13%의 가격을 가지고 D램 가격 하락이 너무 무섭다라는 식의 공포가 좀 조장된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모바일 쪽 D램이 34%인데요. 그 부분을 본다면 2012년도 4G가 도입되면서 D램 탑재량 증가율이 연평균 46%에 달했습니다. 2012년도죠. 그리고 2019년도 5G가 도입됨으로써 D램 탑재량 증가율 연평균 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5G 도입 3, 4년 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폴더블 폰을 통해서 확대되는 모습들을 여지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5G에 대한 기대감들은 AI나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메타버스, 이 AR, XR 글라스 등 여러 가지 XR 기기들을 쓰는 데 있어서 빠른 통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서버용, 모바일용 D램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D램의 수요를
7% 감당하고 있는 서버 쪽을 말씀을 드리면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죠. OTT 시장 커지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모든 자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장하는 용량들이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서버 투자를 더 증설해야 된다. 서버 투자는 더욱더 커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용 D램 2020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3%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바일 D램 수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버 D램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을 모바일이 일부 상쇄를 해주다 보면 결국 DDR4 시장이 가고 DDR5 시장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DDR4와 DDR5의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는 DDR4 기준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DDR5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인텔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CPU들 있죠. 현재 인텔의 엘더레이크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엘더레이크는 이 DDR4와 DDR5를 모두 다 지원하는 CPU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 DDR5는 앞으로 22년도 2분기부터 데이터 센터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되면서 더욱더 거기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욕구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 2분기부터 사파이어 래피즈가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D램 시장은 그보다 한 분기 또는 2분기 앞서서 공급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보드에 대한 공급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DDR4가 가고 DDR5에 대한 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늦어도 1분기, 내년 1분기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서버 D램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합니다. DDR5의 호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DDR5에 대한 소식을 미리 조금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D램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작전 리포트에서 SK 하이닉스를 고른 가장 큰 이유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램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고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고, 아무도 말씀 주지 않았던 DDR5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 전망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작전 리포트뿐만 아니라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모멘텀, 미래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저위험 구간을 통과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고 본다면 이 추세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 추세 하단부에 올까라는 생각이 들고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추세 하단이 오고 말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너무 고점에만 사지 않았다면 1년 안에 최고점까지 부근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접근할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3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11조 8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했고요. 영업이익 4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성장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3분기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16%, 2분기 26%, 3분기 3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빅 그로스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성장률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반도체는
판매 개수로 성장률을 보기 어렵죠. 8기가짜리 하나 팔고 1기가짜리 하나 팔았는데 동일하게 하나 팔았습니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판매 용량 1비트당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빗 그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총 판매 용량 바이트로 계산하는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C 수요 둔화에 따라서 재고 조정들이 일어났고 D램 빗 그로스는 1% 정도 줄었지만 모바일과 서버 제품 가격 상승과 수요 호조로서 인해서 낸드 부분에 있어서 20%를 넘는 빗 그로스 성장률을 보였고요. 2018년도 이후 처음으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DDR4가 가고 DDR5가 오기 때문에 이 전환되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 인도되지 않았던 물량 4분기로 이연된다. 그리고 4분기 빗 그로스도 7%가량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드 부분, D램 부분 모두 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관점과 그리고 나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인내심이 SK 하이닉스 투자자분들께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 10만 원 미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성장성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외국계 보고서가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저가 매수를 하고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는 이 조금은 악랄한 이 패턴에 투자자분들이 너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K 하이닉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